오늘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망치는 행동을 했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 네. 제가 도테라를 만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 강사분이, 여자분이 아니시네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네, 이분은 거의, 주부습진이 도테라 때문에 안 걸리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도테라 온가드 전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분이시지만, 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여자분들보다도 강의를 명확하게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유정근 소장님 통해서 오늘 강의 들어보실 건데요. 모두 음소거 하시고 인사 한번 하시고 네, 강사분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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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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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근 소장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제 강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 들어주. 첫 번째가 아니시죠? 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온가드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지 않으실까? 온가드 너무 잘하는데, 솔직히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뭐가 더 특별한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에센셜 오일로 온가드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파워풀하고 온가드 없으면 불안에 떠시는 분들도 있는 그럴 정도로 가장 강력한 인기 제품 중에 하나인 온가드. 정보는 충분히 많이 아시기 때문에 좀 짧고 컴팩트하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좀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쓰고 계시니까 저 강사 유정근 소장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만 조금 더 들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학부에서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을 그리고 원광대학교 한방미용예술학과에서 미술, 한방미용이죠. 미용에 관한 거, 그다음에 아로마 테라피도 한 학기, 뭐 동양 서양의 모든 몸을 건강하게 하는 학문을 다루는 그런 학과에서 공부까지 했는데요. 에센셜 오일을 접하면서 결론은 하나였어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위험한 걸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던 거. 아무 생각 없이 광고에 의해서.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도테라 제품을 만나는 순간 이런 게 있었군. 결론은 화학 제품,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커머셜 상품이 효능도 더 좋고 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더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됐던 어떤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온가드 오일이 하나 있죠. 가운데. 이 오일을 바탕으로 해서 가드니까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 에센셜 블렌딩 오일이고요. 이 보호력이 탁월하다 보니 여기 옆에 보시는 컨선트레이트, 다목적 세정제, 치약, 그다음에 핸드워시, 마우스워시, 미국은 마우스워시도 출시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세탁, 세제, 목캔디, 그다음에 온가드 소프트 젤까지 그리고 핸드미스트 이런 식으로 전체 우리 몸의 외부 또는 내부를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품군에 관한 얘기. 자, 여러분, 아직도 생각 없이 위험한 걸 모르고 쓰시는 제품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이제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건강, 여러분들이 게이트키퍼로서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내무부 장관으로서
온가드를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Not 한번 so 보실 long 텐데요. ago, ingredients 네,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많이 보셨을 테지만 한 번 더 왜 우리가 온가드를 써야만 되는지, 그런 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ot so long ago, ingredients were legible. Fragrances were real. Cleaning products were safe. And cheese was, well, cheese. Yes, once upon a time, products were actually products of nature. But over the last century, industry after industry abandoned the source for synthetics and purity for profit. But what does it mean for your health? Concern is mounting over the risks of toxic load. For the most part, bodies are quite adept at filtering and flushing toxins, which is important since some toxins are not easily avoided. The human body can only filter and flush so much before the load takes a physical toll. Though you can't control many everyday environmental toxins, you can purge the hundreds of toxins lurking in your own cabinets and drawers. Indeed, studies have found that just a squirt of common air freshener releases close to 100 contaminants. Many perfumes and colognes contain phthalates, which emerging science suggests may be linked to reproductive and development issues. Most products used to clean the home should probably come with a full protective suit. It wasn't always this way, and it doesn't have to be. Pure and effective products do exist that bring the best of nature into your everyday routines. The choice is yours. doTERRA. Pursue what's pure. 도테라 제품을 쓰시기 전에 또는 지금 쓰시고 있는 과정에서도 집에서 쓰는 세제 또는 치약, 샴푸, 성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 도테라 제품인데도 성분 확인해 봤다. 아니다. 믿고 쓴다. 그래요. 여기 도테라 제품도 다 확인해 보신 분 많은 줄 알 텐데요. 그게 매일 피부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우리가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그리고 그걸 매일 쓰고 있다는 거. 이 온가드 제품 또는 도테라에 있는 뭐 뷰티 제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죠. 도테라 쓰기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샤워하죠. 그때 쓰는 제품들 지금 도테라 제품으로 다 바꾸셨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제품 쓰셨나요? 치약, 뭐 페이스워시, 바디워시, 샴푸, 그 다음에 뭐 린스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뭐 가글 쓰시는 분도, 그죠? 뭐 청결제 같은 거 쓰시는 분도 계고요. 벌써 뭐 대여섯 개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화장할 때도 보시면 뭐 기초 화장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쓰시죠? 색조, 그쵸? 뭐 향수 같은 거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초 화장품만 해도 뭐 네다섯 가지 다 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방향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차량용 방향. 그리고 룸스프레이. 그래서 보통 한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 남성은 한 그거의 절반 정도 우리 피부에 닿는 화학 제품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는 굉장히 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그걸 다 종합해 놓고 본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화면에 보시듯이 곰팡이라든지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청결 제품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다 잘 이루었지만 너무 많은 화학물질, 그리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향기 물질 때문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흡수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80년대생 이후에 태어난 마트 세대의 그런 세대들, 80년대 이후 세대들은요, 굉장히 또 피부 질환, 아토피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뭐 ADHD 이런 것도 되게 많았죠. 그리고 마트 세대 애들은 생리불순도 되게 많았지만 요즘 모르겠어요. 그 70년대생, 80년대생들이 부인성 질환 중에 생식기 질환, 뭐 근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막증이라든지 뭐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예, 발병률이 상승했다는 거. 검진 기술도 좋아졌지만 그런 이유가 이런 화학적인 거. 그래서 미국은 2000년대부터 2000년대 초부터 이런 화학 제품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제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건강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유 없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들을 생활 속에서 예전과 같지 않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면역이 계속 무너지고, 그다음에 피곤함도 굉장히 많아지고, 머리 숱도 좀 예전보다 많이 빠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오다가 이제 도테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도테라는 화학 독성 물질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거를 다 천연으로 바꾸는 이런 온갖 시스템을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이게 모든 엄마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초 미국 성인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들이 엄청나게 사회를 큰 파장으로 몰고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운 근래 우리가 2019년, 2020년 넘어가면서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때 청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락스와 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걸 지금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욕실을 깨끗하기 위해서 락스를 쓰고 세제를 쓰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전 사례를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 쿠팡 물류센터의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30대 조리사가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건 전해드렸었죠. 코로나19 이후 소독을 강화한다며 락스와 일반 세제를 섞어 썼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럴 경우 몸에 해로운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주의를 당부해 왔는데 대체 어떤 경위로 누가 혼합 소독을 지시한 건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사고는 천안에 있는 쿠팡 목천물류센터의 직원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리사인 38살 박모 씨는 점심 배식을 마친 그제 오후 바닥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청소용 락스와 산성세제를 물에 희석해 소독제로 쓰고 있었는데 청소를 할 때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한 박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후송돼 끝내 숨졌습니다.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고 그리고 1시간 있다가 쓰러지는 거를 바로 목격을 하셔서 신고하셨다고. 동료의 사고에 매우 놀란 60대 조리사가 잠시 병원에 들러 안정을 취한 것을 제외하면 같이 청소를 하던 다른 직원 4명은 모두 무사합니다. 양동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기에 락스 한 컵하고 퐁퐁하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부터 매일 실시된 방역소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고인이 최근 들어 두통과 기침 증상으로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집에 오면 두통하고 기침을 많이 했어요. 조리사로 들어가지고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약품이 세기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락스의 주성분인 차염소산 나트륨은 산성세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와 섞이면 인체에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염소 가스가 용출이 되면서 기도로 흡입되면 폐포에 손상을 유발하고 심하면 기도폐색과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도 락스와 다른 소독제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소속 직원이 아니라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용역업체 측은 이틀째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에 이어 현장에서 수거한 소독제를 국과수에 맡겨 성분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제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락스 있죠. 락스 자체는 전혀 무해하다. 그래서 이런 광고들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물고기 넣는 거. 그런데 실제로 락스는 염소입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인데 계면활성제하고 만나게 되면 아까 말씀 보신 산성제, 계면활성제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염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염소가스는 뭐 과량으로 우리가 피부를 닿으면 죽는 거죠. 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조금만 나와도 면역을 굉장히 해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원래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막을 필요가 없는 것까지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현대인은 병원균보다 화학물질을 더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점막을 통해서 이런 안 좋은 화학물질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우리 피부는 어떤 기관일까요? 1차적인 기능은 막는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피부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면역 기능을 합니다. 네, 면역 기능도 하고요. 가장 큰 거는 호흡을 또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체온 조절, 온도 조절이 있는데 가장 생명과 관계되는 거는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다 막아 놓으면 사람 어때요?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바디 페인팅 뭐 칠하신 분들은 몇 시간, 24시간 이내에 지워야 된다. 피부가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피부는 우리가 막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 흡수하는 기관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성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쓰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욕실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는 이 수전이 있는 세탁실,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곳, 그런 데를 깨끗이 한다고 락스를 쓰신다 그러면 확실히 자신의 면역을 굉장히 많이 깨트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쓰시는 모든 세정제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돗물에는 미량의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들으신 대로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는 흡수도 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실온 상태, 그냥 상온 상태의 피부의 흡수도를 1로 봤을 때 팔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의 피부 있잖아요. 점막은 40배 정도의 훨씬 더 큰 흡수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샤워를 하실 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 그러면 피부의 모공은 10배까지도 커진다 그래요. 그러면 점막은 보통 때보다 몇 배가 커지냐면 400배 정도가 흡수도가 높아진다는 거. 그런데 그런 데다가 화학 제품을 쓴다? 이거는 굉장히 바로 바꿔야 될 생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꼭 아셔야 되고, 온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안전한 성분,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 그 다음에 중간 등급 성분, 그 다음에 물, 몸에 굉장히 안전한 제품들을, 성분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화학 성분을 쓰지 말아야 되고 천연 성분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뭐 가격적인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는데도 문제가 없었다. 예,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화학이 100% 나쁘다, 천연이 100% 좋다. 이런 뭐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거죠.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광고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요즘 많이 깨어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광고, 뭐 올리브영 이런 데 가서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면 100이면 100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걸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광고가 그런 세제들을 고르게 만든다는 거죠. 자, 치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치약은 여러분 입안에 쓰는 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을 깨끗하기 위해서 세제를 쓴다. 여러분 치약 입을 깨끗하게 하려고 세제를 입에다 놓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일반 치약을 쓰면 입안에 세제를 넣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온가드 치약을 쓰면 거품이 안 나기 때문에 거품이 안 나? 기존에 쓰던 치약과 좀 다른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나야지. 잘 닦이는 것 같고 개운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미지 속의 광고에서는 그런 거품이
우리 입안에 개운함을 남긴다라고 이렇게 건강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운함 이미지를 사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온가드 제품군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런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자체를 아주 건강하고 안전한 걸로 바꿀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온가드 오일, 우리가 오일로 쓰고 비들렛 먹을 수도 있고요. 소프트 젤로 건강한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과 함께 우리 몸 안에 면역을 지킬 수도 있고, 목이 간질간질하다, 목캔디, 마우스워시, 치약, 손, 핸드미스트, 다목적 세정제, 세탁세제, 종합키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미스트 같은 경우는 갖고 다니면서 좀 내가 불편한 곳 있죠. 뭐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좌변기를 써야 될 때 그런 것들에 좀 쓰시면 좋고요. 목캔디 같은 경우는 목감기가 오려갈 때 집중적으로 한 두세 번 드시면 굉장히 좋은 거 많이 아실 거고, 소프트 젤 같은 경우도 내일 아침에 내가 좀 감기가 올 것 같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럴 때 전날에 예방적으로 먹어주면 몸이 감기도 좀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핸드워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곳을 세정하는 데 많이 쓰죠. 우리 손도 세정을 하고, 그쵸? 우리 볼일을 보고 나서도 세정을 하는데 그때 핸드워시도 많이 시킵니다. 저도 그 유아 있잖아요. 초등, 중등 핸드워시로 다 이제 씻기는데, 실제로 좀 이게 무슨 향이야 그런데 굉장히 본인들도 깔끔해지는 것을 느끼는지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세탁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탁세제는 개구리 표시 또는 여러분들 EM 세제, 조금 신경 쓰시다는 분, 유기농, 외국 이런 세제들 쓰는데 가격이 비쌀 뿐더러 주부들이 가장 그런 친환경 세제를 쓰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때가 잘 안 진다는 거예요. 화학 세제를 썼을 때 때가 그걸 100으로 놨을 때보다 한 70% 정도밖에 지지 않는다. 그리고 특유의 특이치가 남는다. 좀 시큼하다든지 그런 게 남는다라는 게 좀 불만사항인데, 굉장히 까다로운 주부들도 이 온가드 세탁 세제를 쓰고 나서는 섬유의 본래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조금 비싸긴 한데 굉장히 때가 잘 빠진다. 이런 천연 세제 중에서는 굉장히 잘 빠진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강추할 만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기능적인 설명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담배 피는 분 안 계시죠? 자, 담배 피는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담배를 피우고 밖에서 피우고 집에 들어와서 아우 이쁘다 하고 아이를 안았어요. 약 200일 정도 된 아이를 안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아이한테 왜 죄가 될까요? 아이한테?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아이 호흡으로 그 담배의 나쁜 성질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담배 연기가 이런 우리 몸에 섬유에 남아있고 피부에 이제 남아있어서 그게 간접 접촉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근데 세탁세제를 도테라 세제를 안 쓰고 일반 세제를 쓰고 있습니다. 섬유유연제까지 빵빵 뿌려가지고 안고 있어요. 자, 이거는 위험한 행위일까요? 위험하지 않는 행위일까요? 위험한 행위. 자, 위험한 행위다. 한 분. 네, 이정란 선생님도 이렇게 너무 위험해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서현경 선생님 왜 더 위험할까요? 접촉하는 시간이 더 기니까 그 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맞으세요. 접촉 시간도 더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유기농 세제를 친환경 세제 이런 것들을 몇 살까지 쓰세요? 대부분 물어봤더니 많으면 3살까지 쓰신대요. 5살부터는 일반 사람 어른과 똑같은 세제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3살까지 쓰시고 5살까지는 안 쓰세요? 그랬더니 5살부터 안 쓰세요? 그랬더니 5살 되면 뭐 밖에 나가서 뭐 너무 뭐 다른 어른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니까 뭐 비싼 세제를 꼭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이렇게 방금 우리 서양경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안고 있는 어른의 옷을 물고 빨고 하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옷은 왜 일반 세제를 써야 되느냐라고 저는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죠. 어른의 세제도 다 바꿔야 되지 않나요? 라는 겁니다. 아이한테도 위험한데 어른한테 안 위험할까요? 라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더 위험합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장기, 그리고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좀 더 깊숙이. 간접흡연이 뭐 폐만 위협을 한다라고 하면 이 향기, 화학적인 것들은 우리 온몸의 장기를 다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위험성을 아신다라고 하면 세제를 당장 바꾸게 될 것이며, 내가 더 향기롭고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내 아이한테 또는 우리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생각이라도 좀 들거나 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또 관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의 이런 에센셜 오일 뭐 발향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서 이런 화학이라든지 천연이 아닌 것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면 그냥 뭐 한두 번은 괜찮겠지라고 쓰시는데요. 그 한두 번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온가드 오일을 쓰시고요. 온가드 오일에는 오렌지, 클로브, 로즈마리, 온가드 에센셜 오일 디퓨징 할 때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입안 가글 할 때도 많이 쓰시고, 입안에 입병이 났을 때, 특히 아버님 어머님들 임플란트 또는 여기 뭐 치족을 이식하고 나서 꿰매거나 이랬을 때 온가드 한두 방울, 이 라벤더 한두 방울로 가글을 하게 하시면 통증과 그 다음에 상처 부위가 너무나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비들렛 갖고 다니면서 오늘 본사에서도 우리 정유라 선생님이 사장님이 비들렛을 하나 주셨는데 그거는 메타파워 비들렛이었는지, 비들렛 갖고 다니면서 온가드 에센셜 오일을 써야 될 때 간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특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어쩔 수 없이 타셔야 될 때 꼭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온가드 소프트 젤은 정말 많이 먹어요. 좀 힘들다든지 운동을 좀 라스체 요즘 하시는 분들 좀 영양 불균형이 오거나 또는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 그럴 때 온가드 소프트 젤 꼭 같이 드셔주시면 에너지가 좋고,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하시면 운동 근육이라든지 몸의 재생에도 되게 좋고, 성장 호르몬에도 굉장히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온가드 소프트 젤, 감기, 면역, 그리고 주변에 또 병원 약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고갈이 됩니다. 이런 온가드 소프트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부동의 베스트셀러죠. 온가드 목캔디. 이거 뭐 제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매워 못 먹어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한번 맛들이면, 야 비싼데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야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죠. 여기 들어간 오일에 비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다. 모략이라고 아시죠? 미르, 성서에 나오는 그 오일, 온가드 오일에 미르까지 들어있어요. 그게 호흡기에 탁월합니다. 갑상선에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 온가드 목캔디, 목이 칼칼하거나 뭐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호흡기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온가드 오일 목캔디 권해드리면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감기 초기에 먹어주고 미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치약인데요. 일반 치약들 요즘 많이 이제 지금도 일반 치약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치약을 왜 좋은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좋다 하는 치약 중에서도 도테라 치약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서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약의 또 다른 비밀. 여러분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약에는 세마제와 계면 활성제를 포함하여 결합제, 습제, 향을 내게 하는 향제, 맛을 내게 하는 감미제, 착색제, 방부제, 약제 등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치약에는 치석을 제거해주고 광택을 주는 세마제와 치약의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을 섞어주는 결합제, 치약에 습기와 질감을 주는 수분제 등이 포함되는데, 그리고 치약의 또 다른 성분 합성계면 활성제, SLS라고 불리는 라우릴 황산 나트륨. 많이 들어가잖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샴푸나 세제에 들어가는 합성계면 활성제 SLS. 합성계면 활성제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맞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움직임이 둔해졌고 급기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게다가 이 계면 활성제가 두피에 남아있을 경우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남아있는 건 당연히 바로 이 합성계면 활성제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양치하다가 귤을 먹어요? 끝난 다음에 양치 끝나자마자. 끝난 다음에 완성하잖아. 맛이 잘 안 느껴져요. 단맛인지 신맛인지. 신맛만 나요. 양치를 하니까 너무 쉬어요, 이게. 양치해서 그런가? 양치하고 나서 원래 그러잖아. 치약으로 이솔질한 후 먹는 과일은 달기보단 쓰게 느껴졌는데, 이게는 세마제와 더불어 계면 활성제, 즉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SLS라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계면 활성제가 있어서 우리 그 맛을 느끼는 혀의 미래를 마비를 시킵니다. 혀에 도포된 계면 활성제는 위례를 변화시키는데, 이때 쓴맛을 느끼는 부분은 마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솔질 후 쓴맛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양의 치약을 먹습니까? 바로 세마제와 세제입니다. 세마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가는 모래입니다. 이러한 그 모래가루 같은 진흙가루 같은 그 고운 분말 가루가 때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떨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세제로 인해서 그것을 부화시켜서 바로 때를 벗겨내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치약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세마제입니다. 같은 강도와 같은 횟수로 자동 반복되는 모형 이솔질 세트. 보다 정확한 치아 마모도를 조사하기 위한 24시간이 경과되고, 자, 이제 강도가 다른 두 개의 치약으로 이솔질된 소의 이빨을 꺼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먼저 이솔질 하기 전 소의 이빨을 보니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그럼 약한 세마제로 이솔질 한 후에는 조금의 긁힘이 있을 뿐 거의 변화가 없는 24시간 후에요? 자, 그러면 강한 세마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단단했던 이빨이 심하게 깎여 소의 있습니다. 이빨이 이럴 정도면 깎였다는 거죠? 약한 세마제와 강한 세마제. 겉으로 보기에도 치아의 마모도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각각의 치약으로 닦여진 이빨의 표면 굴곡도를 측정한 결과, 약한 세마제로 닦여져 별 변화가 없는 이빨과는 달리 강한 세마제로 닦여진 이빨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세마제의 성분에 따라 치아의 마모도가 달라지는 치아. 이러한 그 세마제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치아가 오래 사용했을 때는 치아의 그 일부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패이기도 하고 약한 부분은 또 이렇게 어디 흠집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같은 치아의 강도가 약한 거나 또는 치아 뿌리 부분, 이런 부분은 더 잘 깎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치약의 선택은 당신의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목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네네 구내염이 없어서 신기하시군요. 계면활성제 그리고 불소, 어떤 분들은 이제 불소를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불소가 한 역할을 에센셜 오일의 역할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7가지가 없는 치약 있잖아요. 우리 도테라 치약이 좀 미끼 상품 같은 역. 제가 쓰는 방법은요, 한 3분에서 4분 정도 마사지 하듯이 좀 부드럽게 합니다.
굳이 막 이렇게 세게 하지 않고요. 마사지 하듯이 그 다음에 거품을 물고 치약에 그런 거품 있잖아요. 물고서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굳이 많이 닦지 않아도 적당히 닦아도 이빨 표면이 굉장히 뽀드득뽀드득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근데 1분이나 1분 30초만 닦으신다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3분 살살살 해주셔도 굉장히 뽀드득뽀드득해진다. 물론 이빨 사이사이를 더 닦아주시면 프라그도 더 잘 제거될 거고요. 구내염이 있거나 뭐 구강에 또는 뭐 호흡기. 그래서 입은 유일하게 외부와 바로 연결이 돼 있고 소화기로 바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뇌로도 가는 혈관들이 잇몸에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의 건강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을 지키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안 좋은 균들도 입안에서 시작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치약은 온가드 치약을 꼭 써주시면 좋겠고, 천연 오일의 항균이 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오일 풀링 같은 것도 하시는데요. 오일 풀링 굳이 안 하시고 온가드 치약을 잘 쓰시면 오일 풀링의 효과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조금 더 강력하게 좀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온가드 오일과 저 같은 경우는 온가드 오일 2방울 정도, 그 다음에 라벤더 오일 2방울 정도에다가 그냥 내 침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히 풀링이 돼요. 굳이 막 이렇게 뭐 올리브유 많이 넣고 코코넛 오일 넣어서 막 기름기 많듯이 막 풀링을 안 하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강살균제가 심장질환에 위험하다. 이거는 이제 그림만 보고 넘어갈 텐데요. 리스테린이라든지 가그린이라든지 요즘 이제 색소가 없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독성이 있고 구강을 통해서 이 혈관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구강은 다 점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 제품들은 절대 안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구강살균 소독제로 매일 입안을 씻으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네이든 브라이언 교수는 구강청정제가 세균과 입냄새 제거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질소산화물을 생산하는 유익한 세균까지 죽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체내세포 간 교신을 돕고 혈관 이완과 혈압 조절 역할을 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질소산화물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브라이언 교수는 꼭 필요한 때 적절히 이용하지 않고 매일 습관처럼 구강살균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구강 위상 상태가 나쁘고 입안 염증을 오래 방치하는 것도 질소산화물 생성을 저해하고 혈관 내 피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우스워시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불편하게 그러지 마시고 치약을 잘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칫솔도 있는데요. 네, 금나노 항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온가드 칫솔을 쓰시는 분들 보면 칫솔에서도 이렇게 칫솔을 조금만 자주 써도 칫솔에 냄새가 난다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온가드 칫솔은 신기하게 냄새가 안 납니다. 치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가드 칫솔도 꼭 써보시고요. 자, 손소독제, 그 다음에 이제 온가드 핸드미스트 한번 보기 위해서 손소독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은 곳이 많은데요. 용기를 직접 누르던 5살 아이에게 소독액이 튀면서 눈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승강기 버튼 앞에 비치된 손 소독제 앞으로 5살 A양이 걸어갑니다. 까치발을 하고 소독제 뚜껑을 누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용기에서 뿜어져 나온 소독제가 그만 눈에 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 애기가 너무 따가워하고. 아빠는 황급히 아이의 눈을 물로 씻기고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소독제 속 독한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이미 각막에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하마터면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뻔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정밀 검사 받아보니까는 저희 까만 눈동자의 각막이 지금 아예 완전 다 벗겨져가지고. 일반적으로 손 소독제에 함유된 알코올 농도는 70에서 80% 사이. 안과에서 수술용으로 쓰는 소독제보다 농도가 4배 가까이 진합니다. 눈에 그대로 닿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 같은 그 고농도의 알코올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순간 그 접촉하는 안구 표면이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럼 그 부분에 있는 상피세포는 대부분 다 이제 벗겨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소독제가 설치된 위치도 문제입니다. 주로 손잡이에 올려두는데 성인에게는 허리 정도 높이지만 아이들의 경우 얼굴에 직접 닿는 위치입니다. 소독제 용기 특성상 아이들이 분사량이나 세기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 대부분은 이렇게 뚜껑을 눌러서 쓰는 펌핑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세게 눌러도 멀리까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필수품이 된 손소독제. 하지만 그만큼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고려는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 애기처럼 눈에 튀었을 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정도까지 지금 잘 모르고 계셔서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한 번씩 좀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YTN 부장원입니다. 네, 알코올성 손소독제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잘 쓰면 좋겠지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원래 안전한 걸 쓰시는 거. 손을 쓰실 때는 핸드워시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저렇게 손소독제 휴대용을 쓰신다 그러면 핸드미스트를, 온가드 핸드미스트, 알코올도 공업용 에탄올이 아닌 식물성 에탄올을 쓴 그런 좋은 에탄올을 쓴 손소독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온가드 핸드워시는 또 이제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세정제로 많이 쓰신다 그랬잖아요. 뭐 민감한 부위라, 그 다음에 정말 낫지 않는 부분, 피부가 이렇게 뭐 상처가 나서 낫지 않는 부분에 그냥 일반적으로 수술이라든지 또 뭐 상처가 났다든지 뭐 항문에 치질이 있다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계속 이제 소독으로 해주는데, 그런 걸 했을 때는 소독은 될지언정 상처를 잘 낫게 해주고 재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이 없는데, 씻을 때도 핸드워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세정과 함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생하는 이런 효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센셜 오일을 아로마 테라피로 향기로 바르고 막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테라의 가장 강력한 점은 이런 생활용품 속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재생해주고 지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강력한 오일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촉촉하게도 잘 해주고요. 좀 해픈 편은 있죠. 저는 떨어지지 않게 준비합니다. 한 달에 막 4통 쓸 때 사람들이 많이 써서 포밍 워시, 핸드워시는 꼭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가드 미스트 있죠. 온가드 미스트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과 추출물 배합하고 자연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보습에 좋겠죠. 그 다음에 에탄올 63%이기 때문에 소독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다니면서 손 좀 찝찝한 거 많이 쓰시면 좋고요. 뭐 아이 깨끗해 같은 거 화장실에 가면 뭐 CJ 라이언 뭐 이런 것들 보거든요. 그럼 이제 씻고 나면 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가요. 그걸 좀 조금만 맡으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쓰게 한다라는 거. 이제 몰랐을 때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화학 중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강한지 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섬유유연제 계속 쓰는 애들은요, 또 일반 세탁세제를 계속 쓰는 애들은 그게 원래 디폴트 향인지를 아는데 굉장히 강한 농도를 계속 맡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향수가 너무 대중화되고 싸졌죠. 그래서 뭐 자라 같은 데 가도 향수를 팔고 다이소에서도 향수를 팔고 자주에도 향수를 파는데 뭐 너무 싸요. 5,000원짜리부터 막 2만 원대까지. 그걸 막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게 놔둔다니.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경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바꾸게 만들지 않으면 내일도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 쓸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 하겠죠. 우리 가족만이라도 건강한 걸 좀 쓰게 만들죠.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일회용 컵이라든지 있죠. 미세 플라스틱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있는 투명한 그런 페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가끔 마시지만 생수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향기 있는 것들과 합쳐지면 또 대환장 파티입니다. 아주 난리 납니다. 그래서 몇 살 때부터 이걸 해야 될까요?
천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야 될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부터! 맞다. 이 남자보다 더 몰라, 여자들이. 맞다요. 태어나기 전부터 쓰게끔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항상 자랑하시잖아요. 도테라 그 글로벌 컨벤션 가면 유모차를 몰고 있는데 애들이 안 온다. 얼마나 그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다. 몸이 얼마나 편하면 울음소리가 없을까요? 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재밌으셨죠? 제가 이런 남자입니다, 제가. 자,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우리 당장 바꿔야 될 것도 있죠. 가정에서 그릇을 닦을 때 이런 세제를 많이 사용하시죠. TV조선이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도 세제가 그릇에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을 마친 빨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릇과 옷에 남은 잔류세제는 입으로 들어가거나 피부와 접촉해 각종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소주 2잔 분량의 세제를 마시는 셈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잔류세제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정작 소비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조세혜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제를 수세미에 묻혀 그릇을 닦아냅니다. 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2번 헹궈냅니다. 그래도 기름기 같은 것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해서 있잖아요. 이제 세제를 조금씩 써요. 쓰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뜨거운 물에 한 번씩 더 헹궈서. 형광염료를 섞은 세제로 설거지를 한 뒤 세제가 남아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그릇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깨끗한 것 같은데 과연 세제가 전부 씻겨 나갔을지 형광염료가 반응하는 자외선 빛의 그릇을 비춰보겠습니다. 암실 속에서 자외선 빛을 쬐자 그릇 군데군데 얼룩이 나타납니다. 그릇에 올려놓은 음식물에도 형광염료가 묻어납니다. 그릇에 남은 세제는 음식과 접촉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세제의 양은 1년에 최대 소주 2잔 분량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잔류세제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학 계면 활성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잔류량이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가 간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세탁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량을 넣고 세탁한 옷에 페놀프탈레인 씨약을 뿌리자 티셔츠가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옷에 남은 세제엔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류세제가 끊임없이 인체에 흡수되지만 현행법상 제조업체가 어떤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TV조선. 네. 다목적 세정제를 저는 그 주방에서도 쓰고요. 욕실에서도 쓰거든요. 여기 그 355ml에 5ml 온갖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엄청 싸요. 지금 변경됐을지 모르겠는데. 자, 어디에 쓰냐면 저는 그 주방에 온갖 핸드워시 거품 용기 있죠. 거품 용기에다가 다목적 이 세정제를 넣고 거품을 해서 그릇을 식기를 땄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닦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스레인지 있죠. 인덕션.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 막 찌든 데 있다고 이상한 거 쓰시면 그 열 때문에 온 집안이 화학물질로 범벅이 됩니다. 벽에 딱 붙어요. 벽지에 붙어서 걔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좋은 걸 써야 됐듯이 우리 집에서도 굉장히 뭘 그냥 뭐 사람한테 몸에 닿는 것만 좋은 거 쓰고 그냥 뭐 다른 데는 뭐 싼 거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면역과 건강은 깨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세정제 원액으로도 쓰시고 그 다음에 물에 헹궈서도 물에 그 희석해서도 쓰시고요. 중요한 게 이 무독성이 무방부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데
세탁기, 세탁조 청소할 때도 좀 쓰시고, 가스레인지, 그다음에 주방, 욕조, 그다음에 변기 닦을 때도 이 다목적 온가드 클리너를 쓰시면 조금 더 나는 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하부경 리더님처럼 뭘 쓰면 돼요? 하부경 리더님 항상 말씀하시는 난 욕실을 닦을 때 이걸 한 병을 다 써요 하시는 그 오일. 이제 가나 언제 가나 오레가노 있죠, 오레가노. 오레가노가 굉장히 강력 벌레 해충도 막아주고. 자, 그래서 이런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 거. 그 중에서 도테라 거. 가장 좋은 핸드워시, 다목적 세정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치약 말씀드렸고 핸드워시도 말씀드렸고 세정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세탁세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틴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다 생활용품도 다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렇게 쓰시는 게 정말 나의 면역과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생활을 바꾸는 게 결국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에서도 먹는 거 우리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것도 바꿔야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만 몸 안으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바르는 거, 향기 마시는 거,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좋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다라고 알고 광고로 믿었던 것들도 배신하는 이런 명품 세제의 배신. 잘 아시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주방 세제 외에 젖병 세정제 등에서도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세척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22개월 된 아이 엄마인 임모 씨는 2년 전부터 캐나다 친환경 브랜드로 유명한 애티튜드 제품들을 사용해왔습니다. 젖병 세정제부터 손 세정제, 유연제까지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믿고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방 세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이 나왔다는 소식에 혹시 아이가 해를 입지 않았을까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아기가 지금 2년 동안 저걸 사용했고 그게 많이 2년 동안 축적이 되면은 아기 몸에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화가 나요. 실제로 해당 업체는 현재 유통 중인 젖병 세정제 등 모두 12개 제품에서 유해 성분 MIT가 소량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제품만 3만여 개, 모두 환불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과거에 유통된 제품들에도 유해 성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사용을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불검출로 기준을 잡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한 잡은 거죠. 물론 생구잖아요. 굉장히 많이 안전한데 우리는 너무 정서상 강한 것 아닌가 부분들. 하지만 온종일 소비자 불안과 불만이 쏟아지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00여 개의 세척제 제품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 중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네, 맞아요. 그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100% 성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나쁜 걸 막도록 해 있고 좋은 걸 흡수하도록 해 있는데 이 화학물질을 막는데 너무 과도하게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과하게 반응하는 게 뭐라 그러죠? 네, 알러지 반응이라고도 하고 면역 과민, 과민 면역 반응 이렇게 얘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세균이 공격해서 우리 몸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면역이 굉장히 과하게 발달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과 공, 먹는 거 모든 것이. 자, 면역이 계속 자극받고 있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예,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손, 스트레스, 음식, 운동 이런 것들 다 면역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라이프 스타일을 체인지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고, 안 그래도 먹을 것들, 안 그래도 대기오염 이거 많은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생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제품이라도 해서 우리 몸을 좀 편하게 해주자. 여러분의 몸을 편하게 해주자. 그게 바로 온가드 생활 제품, 도테라의 생활 제품이다. 결국 중간에 보셨던 나쁜 걸 빼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 우리 흡사 몸을 다이어트하고 디톡스 하듯이 제품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기준, 도테라를 쓰고 있지만 왜 이걸 쓰는지 여러분들이 더 선택 기준에 대해서 더 알고 이런 것들이 나의 몸을 더 강력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제도 말씀드렸죠. 주변에 있는 밖에는 정말 공기가 좋은데 집안에는 세탁세제 냄새, 섬유 유연제 냄새가 있다라고 하면 문을 꼭꼭 닫아놓고 그 안에다가 독가스를 주입하는 것과 똑같죠. 요즘은 또 건조기도 많이 쓰고 실내에서 많이 널기도 하잖아요. 이게 모두 아토피,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 홍조, 면역 반응 이런 것들, 미세먼지까지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온가드 세탁세제는 제가 뭐 6배 농축 이런 말 안 드려도 세탁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의 호송함과 섬유 원래의 향을, 냄새를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온가드 오일이 10ml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가격 거의 거저. 자, 온가드 제품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리빙kit도 있고 프로텍트,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 사신 분들도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LRP로 구입하시면 너무 저렴한 거 아시죠? 콘센트레이트도 2개 뭐 세트 키트 제품 있고 핸드워시도 키트 제품이, 그리고 리빙킷 그런 거 사시고 세탁세제랑 연관돼서 사시면 좋고요.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기도.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을 들으셨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이 큰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 생활 제품을 작은 선택으로 바꾸는 거, 그런 게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집이든 아니면 우리 뭐 부모님 집이든 가족 뭐 친구 집이든 딱 3가지만 바꿔주세요. 치약, 첫 번째 치약,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핸드워시, 세정제야 너무 좋아, 거기에 써봐,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다목적 세정제, 주방에서도 쓰고 식탁에도 쓰고 주방에도 설거지로도 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지 건강만 바뀌는 게 아니고 삶이 바뀌고 괜히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한 거 3개. 피부는 막는 것도 있지만 흡수한다. 그리고 치약은 입에 넣는 세제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른 선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건강한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온가드 강의를 한 유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